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이 됐죠. 한동훈 대 나경원, 나경원 대 한동훈의 대결로 사실상의 양자 대결로 투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나경원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건 강력한 원내 당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그 여론조사 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해서 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59%. 결국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리한 게임 아니냐.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건 어차피 까봐야 하는 겁니다. 한 달여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빅게임이 돼서 지금 침체된 국민의 분위기를 좀 띄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024년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화요일에는 제가 그 이른 여름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여름 휴가를 잘 지내고 왔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그리고 뭐 더 그 이상 여러분과 좀 더 자주 만나면서 좋은 뉴스, 좋은 논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자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최고온도 31도에 달하는 그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게 자외선 강하다고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을 갖고 여러분과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번 전당대회가 한동훈 대 나경원, 나경원 대 한동훈의 대결로 사실상의 양자 대결로 좁혀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이 됐죠. 23일이면 지금 이제 뭐 한 달하고 한 6일 정도 남은 일정인데요. 지금 그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점이 있었습니다.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당심대 민심의 비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당대권 분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 지도체제는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단일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해서 뭐 한때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2인 대표제랄까, 뭐 수석 부대표 제도 신설이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견제 장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없던 일로 됐고 단일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심 대 당심 대 민심 비율은 당원 80%, 일반 국민 20%로 지금은 이제 당원 100%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8대2로 개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결선투표가 이루어지면 아마 7월 23일 날 이제 최종 당 대표가 선출되지 못하면 28일 날, 7월 28일 날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을 거예요.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대권 분리는 이제 결국 이제 유지하는 걸로, 당대권을 이게 상관없이 그냥 가자. 당권을 가진 사람, 당대표도 대선에 도전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일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당대권 분리를 하는 지금의 이제 당원 당규를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나경원, 그동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처럼 흘러가죠. 아직도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자기가 뭐 출마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 이외에 그다음에 빅샷으로 불렀던 이제 몇 명이 있었죠. 이제 나경원, 뭐 안철수, 유승민, 존칭 생각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뭐 거기에 이제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출마 여부가 이제 관심이었었는데, 나경원 의원, 지금 5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나경원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네,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건 강력한 원내 당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은 이제 지난 2020년도 총선 때 이제 그 직전에 원내대표 등등을 거치면서 이제 그 총선을 직접 봤고, 그리고 총선이 어떻게 이제 참패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걸 직접 봤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황교안 당대표 체제에서 이제 뭐랄까 이제 이 원외 당대표의 체제에 이게 문제점을 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거야죠. 지금 민주당과 이제 기타 이제 야권을 포함하면 192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참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원내대표만으로는 힘들고 결국 이제 당대표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 당대표가 원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원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저 거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훈련과 경험이 있는 중진 정치인들이 좀 나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외 당대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몸집이 작은 집권 여당을 끌고 가기에는 그 국회 내에서 이제 대야 투쟁을 하면서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당대표가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 당대표인가 아니면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없는 당대표인가. 할 수 있는 당대표는 원내, 할 수 없는 당대표는 원외 당대표인 거니까요. 거기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했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이제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를 어저께 사실상 이제 페이스북에 쓰고 이렇게 해서 밝혔죠. 안철수 의원과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제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일단 국정 운영의 능력과 실력이다. 그래서 그걸 키우겠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 의정 활동, 의원 내에서의 이제 대야 투쟁과 함께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열심히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국가 의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 능력, 정책 대안, 이런 거 해결책, 이런 걸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 상임위도 국방위로 신청을 해서 외교안보 분야도 좀 식견을 넓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기가 권력 투쟁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어떤 시간과 노력을 쏟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빅샷이죠. 우리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윤상현 의원도 있죠. 근데 윤상현 의원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좀 조금은 이제 약세 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전당대는 지금까지 구도로만 보면 나경원 대 한동훈 대 나경원의 구도로 가는 형국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그 여론조사 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14일, 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한동훈 이게 전체 이제 여론조사 대상 전체 이제 의견입니다. 한동훈 27%, 유승민 29%, 안철수 10%, 나경원 9%, 원희룡 6%가 나와 있죠. 유승민 의원이 한동훈 의원보다 2%포인트 정도 높긴 한데 이제 양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이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해서 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60%에 가깝죠. 59%. 원희룡 나경원이 11%, 10%, 그리고 안철수 7%, 유승민 6% 해서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이제 격차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게 뭐 유리한 게임 아니냐, 이거 한동훈 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점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건 까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저희가 민주당의 그 국회의장 22대 이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할 때 어이추라는 말 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다. 이재명 대표도 미룬 것처럼 보였고 소위 열성당원, 개딸이라 불리는 열성당원들이 의장은 추미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까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원식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아서 결국은 국회의장 이번에 전반기 국회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거는 까봐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당내 선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랄까 이제 편견일 수 있다.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관전 포인트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보면 결국은 한동훈의 압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경원과 한동훈의 이제 각축전이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이 한 개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복잡 미묘한 문제인데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최고위원이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돼요. 당대표가 이제 최고위원 당연히 최고위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최고위원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 4명을 제외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선출을 해서 당원 인심을 바탕으로 해서 선출해서 최고위원으로 되는 5명이 있는데 이 9명이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최고위를 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한동훈만 해도 이게 어쨌든 당내에서 뭐 크게 주류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아직은 주류는 내 친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친한계 인사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정도 가량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혁 조직부총장이나 박상수 당협위원장은 뭐 일단 현역 의원도 아니고 박정훈 이제 송파울의 박정훈 정도만 이제 송파갑이죠. 박정훈 의원 정도만 이제 의원인데 어쨌든 5명의 선출직 그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해버리면 그 최고위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즉 당 지도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한동훈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최소한 2명, 나머지 3명이 사퇴를 해도 최고위를 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2명의 친한계 인사를 한동훈이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친한계 인사들이 최고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요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방금 그 그래픽에서 보시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마도 김정혁 지금 현 조직부총장, 그리고 박정훈 의원, 그리고 박상수 인천 서갑입니다.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좀 상당히 친한 그룹인 것 같아서 이 중에 하나 정도를 아마도 이제 최고위원에 대한 러닝메이트로 출마시킬 생각인 것 같고, 그 밖에 청년 최고위원 이제 몫으로 또 한 명을 지명을 해서 5명의 최고위원 중에 2명의 자기 몫을 좀 챙기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친윤계로 보면은 이제 유상범 의원, 재선 의원입니다. 강원도에 홍천 이쪽에 재선 의원인데 그 검사장 출신의 이제 변호사죠. 그다음에 조정훈 이번에 마포갑, 서울 마포갑에서 서울 전체 49개 중에 11개 그렇게 당선이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어렵게 당선을 한 백서특위 TF 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정훈 의원, 그리고 신동욱 의원, 서초을이죠. 신동욱 의원은 이제 TV조선 앵커 출신인데, 김민전 유명한 정치학자죠. 김민전 의원, 여기는 다 의원들 그룹이네요. 이쪽 신윤 그룹에선 이런 사람들을 최고위원회로 출마를 시키려고 좀 준비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친한계에서 또는 친윤계에서 최고위원회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3일까지 한 달여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빅게임이 돼서 지금 침체된 국민의 분위기를 좀 띄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